요리와 함께하는 건강한 시니어 생활.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비다예요.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혹시 최근에 배우자분과 함께 요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던 옛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고, 요즘에는 부부가 함께 요리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 중에서도 은퇴 후에 요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거나 부부가 함께 새로운 요리에 도전해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부부가 함께하는 요리가 우리 시니어 생활에 어떤 놀라운 변화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미 함께 요리하고 계신 분들도,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부부가 함께 요리할 때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들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큰 장점은 영양 균형을 맞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요리할 때는 대충 간단하게 때우기 쉬운데, 두 사람이 함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더 정성스럽게 만들게 되어요. 당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야채를 넣어야 해요. 우리 나이에는 염분을 줄여야 하니까 이렇게 조리해봐요. 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요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단이 완성되죠. 두 번째는 신체 활동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요리는 생각보다 많은 신체 활동을 필요로 해요. 재료를 씻고 자르고 볶고 끓이고 설거지까지 하다 보면 꽤 많이 움직이게 되어요. 특히 부부가 함께하면 분업을 통해 더 다양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장 보러 다니는 것도 좋은 운동이 되어요. 마트에서 이것저것 고르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까지 가져오는 과정이 모두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이에요. 세 번째는 손과 뇌의 협응력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재료를 자르고 양념을 맞추고 불 조절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요리 과정이 우리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켜요. 이런 복합적인 활동들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고 기억하는 것, 레시피를 따라하면서 순서를 지키는 것, 맛을 보면서 간을 조절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인지 능력 유지에 도움이 되어요. 네 번째는 소화 기능이 개선된다는 거예요. 직접 만든 음식은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알고 먹으니까 마음도 편하고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이라 더 맛있게 느껴져요. 그리고 요리하는 과정에서 나는 향긋한 냄새들이 소화액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제 부부 관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새로운 공통 관심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할 얘기가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함께 요리를 시작하면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 이 재료는 어디서 살까?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같은 대화가 자연스럽게 늘어나요. 요리 프로그램을 함께 보면서 저것도 한번 해보자고 계획을 세우거나 맛집을 다니면서 집에서도 이런 맛을 낼 수 있을까? 하고 도전해보는 재미도 생겨요. 두 번째는 역할 분담을 통한 협력의 즐거움이에요. 한 분은 재료 준비를 담당하고 다른 한 분은 조리를 담당하거나 한 분은 메인 요리를, 다른 한 분은 반찬을 만들거나 하는 식으로 자연스러운 협업이 이루어져요. 이런 협력 과정에서 서로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기도 해요. 당신이 칼질을 이렇게 잘할 줄 몰랐네. 생각보다 센스가 있는데? 하면서 서로를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성취감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맛있는 요리가 완성되었을 때의 그 뿌듯함을 둘이서 함께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든 건데 정말 맛있네. 다음에는 더 잘 만들어보자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게 되죠. 실패했을 때도 함께 웃으며 넘길 수 있어요. 너무 짜게 했네. 다음엔 소금을 조금만 넣자. 하면서 실패도 함께 나누면 스트레스가 덜하고 오히려 재미있는 추억이 되어요. 네 번째는 소통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요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많아져요.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이야기, 신혼 초에 함께 먹었던 음식들, 자녀들이 좋아했던 요리들, 이런 추억들을 나누면서 더 깊은 대화를 하게 되어요. 그리고 요리하면서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서로에게만 집중하게 되는 시간이 생겨요. TV나 스마트폰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서로와 요리에만 집중하는 소중한 시간이죠. 이제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 효과예요. 요리는 집중을 필요로 하는 활동이라 다른 걱정거리들을 잠시 잊게 해줘요. 재료를 다듬고 조리하는 과정에 몰입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온해져요. 특히 반죽을 주무르거나 채소를 다지는 것 같은 반복적인 동작들이 명상 효과를 주기도 해요. 마치 뜨개질이나 그림 그리기와 비슷한 치유 효과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형해보거나 새로운 재료를 시도해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런 창의적 활동이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켜줘요. 이 재료와 저 재료를 함께 넣으면 어떨까? 조리 방법을 조금 바꿔볼까? 하면서 실험해보는 과정이 마치 과학자가 된 기분을 주기도 해요. 세 번째는 자존감 향상이에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냈을 때의 성취감, 가족이나 지인들이 정말 맛있다고 칭찬해줄 때의 자부심이 자존감을 높여줘요. 특히 내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게 되죠. 네 번째는 사회적 연결감이에요. 만든 음식을 이웃이나 친구들과 나누면서 자연스러운 사회적 교류가 생겨요. 우리가 만든 김치 맛보세요. 새로 배운 요리법인데 어떤지 드셔보세요 하면서 관계가 더욱 깊어지죠. 이제 부부가 함께 요리를 시작하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간단한 요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복잡한 요리에 도전하면 스트레스 받고 포기하기 쉬워요. 샐러드 만들기, 계란 요리, 간단한 볶음 요리부터 시작해서 점차 난이도를 높여가세요. 특히 실패해도 큰 문제 없는 요리들로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국이나 찌개류는 간이 조금 안 맞아도 나중에 조절할 수 있고 볶음밥이나 전 같은 것들도 실패 확률이 낮아서 초보자에게 적합해요. 두 번째는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둘 다 같은 일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은 내가 주방장, 당신은 보조라고 정하거나 채소 썰기는 당신이, 고기 요리는 내가 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세요. 요리하는 사람과 설거지하는 사람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공평하게 역할을 나누면 서로 부담스럽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시니어분들은 특히 주방에서의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 해요. 칼질할 때는 서두르지 마시고 기름을 다룰 때는 조심하시고 무거운 냄비나 프라이팬은 두 사람이 함께 들어서 옮기세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놓고 적절한 조명을 확보하고 응급처치용 밴드나 화상 연고 같은 것들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네 번째는 쇼핑부터 함께 하는 거예요. 마트에 가서 재료를 고르는 것부터가 요리의 시작이에요.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안목도 함께 기를 수 있고 새로운 재료를 발견하는 재미도 있어요. 이건 뭐에 쓰는 거지? 이 야채는 어떻게 요리하지? 하면서 서로 의논하고 정보를 찾아보는 과정도 즐거운 경험이 될 거예요. 다섯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에요. 처음에는 당연히 실수할 수 있어요. 너무 짜거나 탈 수도 있고 모양이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실패들도 모두 경험이고 추억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음번에는 더 잘해보자, 이것도 나름 맛있네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여섯 번째는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성공한 요리는 레시피를 기록해두고 실패한 요리는 뭐가 문제였는지 메모해두세요. 요리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나중에 그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 이런 요리도 해봤지 하며 웃을 수 있는 소중한 기록이 될 거예요. 일곱 번째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누는 거예요. 맛있게 만들어진 요리는 혼자만 먹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나눠보세요. 자녀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거나 이웃에게 나눠드리거나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하거나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보람과 기쁨이 요리에 대한 동기를 더욱 높여줄 거예요. 여덟 번째는 건강한 요리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나이에는 특히 건강을 고려한 요리가 중요해요. 저염식, 저당식, 고단백 요리들을 배워보시고 몸에 좋은 재료들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영양사나 요리 전문가의 조언도 참고하시고 건강 관련 요리책이나 프로그램도 활용해보세요. 아홉 번째는 계절 요리에 도전해보는 거예요. 봄나물 요리, 여름 별미, 가을 열매 요리, 겨울 보양식 등 계절에 맞는 요리를 해보면서 자연의 리듬을 느껴보세요.
제철 재료로 만든 요리가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요. 김장철에는 함께 김치를 담그고 추석에는 송편을 만들고 이런 계절 행사와 연결된 요리들도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요리를 통해 문화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탈리아 파스타, 일본 요리, 중국 요리, 인도 커리 등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 보면서 세계 여행하는 기분을 느껴보세요. 요리를 통해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도 시니어 생활의 큰 즐거움 중 하나가 될 거예요. 부부가 함께하는 요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건강도 챙기고 관계도 개선하고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삶의 즐거움도 늘어나는 일석다조의 활동이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다 보면 점점 호흡이 맞아가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맛있는 음식을 함께 만들고 함께 먹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의 시니어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배우자분과 함께 간단한 요리 하나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분명히 새로운 즐거움과 행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시니어 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만드는 맛있는 요리와 아름다운 추억들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 라비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모두의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